부분이 지금 다 건너뛰었으니까 일단은 오늘 할 부분은 어디냐면 다음 식의 28페이지에 이제 항등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등식. 항등식. 그래서 뭐 수학 혼자 안 되면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혼자 하려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 큰일 나요. 망합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겨울방학 때 그런 짓을 했으면 조금 괜찮긴 한데 뭐 혼자 좀 고민해보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7주 뒤에 곧바로 우리에게 누가 기다리고 있다?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페이스를 시험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치? 뭐 나 혼자 30주 뒤에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7주 뒤에 그지 시험을 보겠고 특히 더 빨리 보는 학교도 두 군데가 있던데 이번에 서정이랑 어디가 좀 일찍 보던데 21일날 보더라고 서정만 대부분 27일날 보더라고 4월 27일 거의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언도 저때 보니까 거의 지금 내가 주변 다 조사해 보니까 거의 4월 27일이에요 그래서 5월 5일날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긴 하지만 어린이날 놀긴 할 것 같아요 어린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청소년 있잖아요 어린이는 보통 언제까지 어린이라고 보죠?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까지 우리 어린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돼서 생일이 딱 지나가는 순간 이제 그 잼민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그 요금제도 탈퇴하게 되겠고 이제 그죠? 어린이 요금제에서 청소년 요금제를 받기 시작하죠 슬프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고3이 이제 돼서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생일 좀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고3이 딱 되면서 고3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금방 갈 거다. 뭐 3년 뭐 금방 갑니다. 선생님 기억 속에. 열심히 하시고 어차피 여기 다 뭐 공부로 진로를 다 잡은 거죠? 뭐 나는 갑자기 예체능으로 튈 것이다. 그런 사람 이제 벌써 사실 나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예체능 근데 괜찮아요. 요즘 예체능 늦게 틀어도 되긴 해. 공부만 되면 공부만 되면 예체능 다 좋은 학교 다 갑니다. 요즘은 실기를 거의 안 봐요. 실기는 대학교 와서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 진짜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홍익대학교 공부만 잘하면 홍익대 미대를 갈 수 있습니다. 실기를 거의 보질 않아요. 재밌죠? 좋은 학교일수록 실기를 안 보고요. 좋지 않은 학교일수록 실기를 봐요. 재밌지 않냐? 진짜 웃기다. 예체능계가 좋은 학교일수록 실기를 안 봐. 안 좋은 학교일수록 실기를 많이 봐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요즘 대세는 뭐다? 머리가 있어야지 위로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실기는 어디 봐서 해도 충분하다? 대학교 와서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머리를 못 쓰면 한계에 항상 접어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예체능계는 진짜로 다 실기만 해도 됐거든? 어느 순간부터 다 바뀌기 시작했어. 그 이유는 뭐 그 얘기예요. 이게 실기만 해서 답이 없다. 위로 못 넘어가더라 애들이. 어떤 애들만 위로 넘어가더라? 끝내 돌파하더라? 머리 있는 놈들이 돌파하더라. 실기는 그냥 하면 누구나 는다. 많이 그리면 느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창의력과 뭔가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래, 머리가 필요하다, 이거,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다 요즘 좋은 학교일수록 다 공부만 보더라고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미대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홍대인데, 홍대도 정시 성적이 좋으면 곧바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재밌죠? 서울대는 수학까지 보던데. 자, 봅시다. 159번. 자, 우리가 이제 159번을 풀면서 뭐를 볼 거냐? 항등식을 볼 거야. 자, 근데 항등식을 보면 우리가 등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뭐가 있냐면 방정식과 뭐가 있다? 항등식이 있다 그랬지. 둘이 완전히 다른 거야. 둘이 목적이 완전히 달라. 왜 목적이 다르냐? 방정식이라는 거는 다 구하는 게 정해져 있지. 뭐 구하지? 우리 서호야? 방정식 다 뭐 구하는 거죠? 결론은? 근하고 해야. 그 참이 되는 x값. 결론은 방정식은 찾아라는 게 다 뭐냐면 근, 해. 풀이하려면 참이 되는 x값. 이거 찾는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 방정식을 푸세요. 뭐 방정식의 값을 찾으세요. 맨날 이 문제가 다 뭐야? 아, 근차죠. 해차죠. 그래서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다 못 찾는 문제라? 다 근찾는 해찾는 문제야. 근데 항등식은 근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얘는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냥 근이 정해져 있는 근이 뭐야? 다 돼. 근이 다 돼.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 돼. 참이 되는 식이야. 참이 되는 등식이라고 할게. 야, 근을 다 알아. 모든 실수 x가 참이 된다니까? 근데 이거 구하라고 웃기잖아. 다 알고 있는데 또 구해? 그럼 뭐 찾으라 그러겠어, 수아야? 이제 해 말고 그 앞에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런 식이 있었을 때 요 A, B X에 뭘 집어넣어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때 그 A, B를 조금 우리가 유식한 말로 개수라고 부르지. 그치? 근데 모르는 개수니까 좀 더 유식하게 미정개수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이거를? 미정개수. 미정개수 찾는 거야, 결론은. 항등식은. 미정개수 찾기 놀이야, 결론은. 이거 찾는 거야. 해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항등식은.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모든 실수 x에 성립하기 위해서 이 a, b, 이 미정계수 찾아. 그게 항등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둘이 완전 다른 거야. 둘 다 등식이라지만 방정식은 다 뭐 찾아라? 참이되는 x값 찾는 거야. 근데 얘는 참이되는 x값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 다 알아. 모두 아무거나 다 너도 성립한다, 성립한다? 성립하니까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개수들, 이런 개수를 우리가 미정계수, 이런 미정계수 찾는 게 항등식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 다예요. 그러면 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죠. 방금 때 했겠지만 두 가지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이 있는 거고, 그럼 이런 그대로예요. 개수를 비교해. 그래서 자, 1차 함계수 A, 1차 함계수 O 둘이 같아. 그게 개수 비교법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 그게 개수 비교법입니다. 이런 그대로예요. 개수들끼리 비교해서 같아. 그러면 여기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A는 5, B는 뭐가 된다? 3이 되면 두 개의 미정계수가 결정이 되면 이건 항등식이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개수 비교법이야.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자, 이건 뭐냐? X에 어떤 걸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미지수가 몇 개죠? 두 개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냐면 두 개 필요해요.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 아무거나 집어넣어 성립한다고. 그럼 아무거나 두 개 집어넣어가지고 성립하니까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다 이거야. 만약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X 2 대입했어. 진짜 당연히 이 대입을 성립하는 거지, 장등식인데. 그러면 이 A 더하기 B는 여기 2 대입했죠? 몇이죠? 우변은? 13. 이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뭐 3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고, 0 대입해서 성립해도 다도 성립해야 돼. 그러면 뭐 1 대입했, 2 대입했지. 그 다음에 뭐 대입할까? 뭐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2죠. 이거 연립해가지고 A, B 구해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치를 대입하라는 거야. 어디다가?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계산 간단한 거 대입해. 뭐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10만에 대입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약간 내가 좀 정신이 없다. 뭐 굳이 복잡한 X값을 대입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러면 참 얘가 참 머리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왕이면 대입하려고 그러면 어떤 거 대입하면 좋겠어?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 대입하면 좋겠죠. 뭐 굳이 였다가 막 이상한 거 대입하는 사람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대입해서 이제 빼 없애고 싶어. 그럼 빼. 그럼 뭐 3A는 빼면 15. 그럼 A는 뭐가 나온다? 5. A 5 일단 대입해서 넘어가면 B는 3. 그래서 이렇게 두 방법을 써서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찾을 수도 있고 수치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아요? 문제마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말 들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어떨 때는 얘를 쓰는 게 더 간단할 때도 있겠고, 어떤 때는 얘를 쓸 때가 더 간단할 때 있겠지. 문제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게 뭐다? 이와 항등식의 뭐다? 목적이다. 나중에 2차 방정식으로 가면
뒤에 2차 공식 나오겠죠? 못 찾는 게 목적이기도 당연하겠지만 그때는 다 못 찾는 거야? 다 근찾고 있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목적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지금 항등식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미정계수 찾수 그 놀이야. 결론은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알겠지만 실제 우리가 개수 비교법보다는 뭐를 더 많이 선호하냐면 수치대입법을 더 많이 선호해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를 배우죠. 왜냐면 그게 더 계산이 간단하니까.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계산이 더 간단한 걸 선호하는 거야. 왜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복잡한 데로 가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그치 하율아? 복잡한 거 좋아해? 그치? 다 간단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간단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문제 풀 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수치대입법을 많이 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수치대입법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눈물을 머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계수교법. 왜냐? 배운 게 2개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저거겠지. 근데 배우지 않은 게 나와요. 그러면 교육청이 항의해야 되겠죠. 야, 안 배운 게 나와요. 어떻게 풀어요? 우리 수학 천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2개만 넣으면 돼. 수치대입법 썼어. 안 되네?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계수교법.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둘 다 아니야. 그럼 못 푸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못 풀지. 배운 적이 없는데. 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당연히 못 푸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2개밖에 안 배웠는데 나머지로 나오는데 그럼 모르죠. 나도 몰라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가 다 풀어봤지만 2개로 다 풀린다 안 풀린다? 다 풀려요.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게 개념의 끝이야. 그러면 이제 그 놀이 하는 거야. 야, 이번 항등식은 뭐로 풀까? 계수기업법이야 수치대입법이야. 그거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159번 보면서 딱 그게 다예요. 계산 좀 앞에 단어는 막 곱셈공식 다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 비하면 간단하잖아. 복잡해? 좋죠. 난 개인적으로 1단원이 별로 안 좋아요.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 다 외우게 시켜야 되겠고 오늘도 이제 외우기 이제 테스트 볼 텐데 통과 자신 있습니까 오늘은? 맨날 저러고 있잖아 지금 그지? 맨날 저러고 있단 말이야 애들이 그지? 내 마음이 아파져요 상당히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해야죠. 머릿속에서 우리가 돌고 있어야 되지. 수치대입법 가능할까? 아니면 전개에서 계수비교법 써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수치대입법 쉽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로 푸는 문제인지는 위에 써져 있어요. 그 유형 1번 위에 써져 있잖아. 그죠? 뭐로 풀라고 써져 있죠? 우리 하율아? 유형 1에 뭐라 써있어요?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유형 1 그래 계수비교법 쓰겠죠. 그럼 계수비교법을 쓰게 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계수비교법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얘를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개수를 비교하려면 개수들끼리 비교하면 차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계수 비교법이 좀 귀찮아요. 벌써 전개하고 싶지 않잖아.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은 노가다를 떴는지 모르시죠? 저 정말 금방 이거 전개합니다. 바람과 같이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기본적으로 동반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정리를 해야지 비교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해지면 x세제곱이 나오겠죠? 자, x제곱은 언제 나오냐? 얘랑 곱할 때랑 얘랑 곱할 때 나와요. 2개. cx제곱, bx제곱. 그래서 b 플러스 c의 x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빨리 돼야 돼요. 이게 빨리 안 됐다. 그 얘기는 곱셈공식과 계산 연습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개해보면 1차 함계수는 요렇게 cbx 요렇게랑 요렇게 마이너스 cbx 또 bcx 빼기 cbx bc 마이너스 cbx 상수항은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cbc가 나옵니다. 요렇게. 자 이걸 내가 이제 빠르게 전개를 한 거예요. 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안 됐을 수 있죠. 그럼 연습하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계수 얘죠 A죠. 얘는 2차 함계수가 B 더하기 C죠. 둘이 같은 거죠. 비교해서
A랑 B 더하기 C 같다. 그 다음에 A 차항에서 없지. 없으면 몇이야? 0인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없잖아. 0인 거야. 그럼 BC-CB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같겠죠? 마이너스 36이랑 누구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12C랑 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비교법이에요. 간단하죠? 뭐 복잡한 게 없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건 뭐야? 여기부터 먼저가 제일 쉽잖아. 여기 C가 딱 보이잖아. C가 몇이죠? C가 3이죠. 그럼 일단 C 3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3B-12는 0이니까 B는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죠. 다 답 12가 돼야 0 되니까. 그러면 여기 B하고 C를 대입해요. B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거죠. 미정계수를 찾은 거죠. 그래서 몰랐던 개수인 A, 몰랐던 개수인 C, 몰랐던 개수인 B를 뭐를 통해서 찾았다?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찾았다. 뭐 그 얘기예요. 또 이제 여기 1번, 유형 1번 문제는 결론은 다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개수들끼리 다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인 거야. 그게 다 첫 번째 나오는 다 문제들입니다. 됐나요? 어려워요? 연습하시면 되겠죠? 뭐 누구는 뭐 전개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또 슬퍼지는 거죠. 앞단에서 뭐 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당연히 개수 비교법이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차례가 이제 정해져 있겠죠. 걔가 안 나오면 더 서운해할 거 아닙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 그치? 수학에 누가 나와야 차례입니까 이제? 그래, 수치 대입법이죠. 이제는 전개하지 말고 수치를 한번 잘 대입해 보자. X에다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걸 되게 많이 쓰냐면 기본 원리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0을 만드는 거죠. 0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A를 구하고 싶어. A를 얘만 남겨놓고 싶은 거야. 그럼 얘하고 B하고 C를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얘네 둘이 0이 되는 걸 대입하면 되는데 이 B하고 C가 있는 거의 공통인수가 뭐냐면 X-2. 그럼 얘네들을 다 날리고 싶으면 X에다 뭘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면 된다. 0을 만들어주면 이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2를 대입해요. A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수치를 대입한다는 거야. X에다 1을 대입한다. 1은 그대로예요. 1은 잘 쓰지 않았나요? 야, 조립제법에 비하면 낫지 않냐? 조립제법, 난 뭐, 항상 이름 들어도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조립제법 다 배웠는데 그게 뭐 간단해지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름 들으면 느낌이 옵니까? 조립제법 들으면? 나만 아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뭐 조립제법 들으면 간단하게 나는 거 이름 느낌이 와? 안 오잖아. 이름은 개떡같이 지었잖아. 이런 생각해도 이게 뭔 이름이야? 누가 지은 거야 대체 이름을? 그래서 얘는 그래도 이름 잘 지었잖아. 얘는 누가 봐도 수치 대입하는구나. 야, 계속 비교, 얼마나, 조립제법에 비하면 얘는 진짜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얘는. 근데 조립제법은 아무리 그대로라도 과연 누가 해줬을까? 중요한 건 내가 지은 건 정확히 아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그지같이 쓸 리가 없어요. 일단 얘는 좋잖아, 얘는. 그죠? 딱 들으면 딱 알 것 같잖아, 벌써. 자, 1에 대입합니다. 2에 제곱하면 4니까 4이 8. 2 대입하면 7이 14 플러스 4가 되겠고, 얘는 0, 0이니까 없어져. 여기다 2 대입해. 2 곱하기 1이죠. 2a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2 다 대입하면 돼요. 가끔 어떤 애들은 여기 x는 2 대입하고 여기 뭐 이상한 데 대입하는 애들 있는데 대입하고 다 똑같이 대입해야지 뭐 어떤 데는 2 대입하고 어떤 데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게 이 대입하고 다 x 모든 2에다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2는 2a니까 a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야, 이거 전기에서 구하는 거다 얘가 금방 나오잖아. 자, 이제 b 알고 싶어. b 그래 b 미정계수 b 알고 싶어. 그럼 얘랑 공통된 게 누구야? x잖아.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0. x 0 대입하면 얘는 둘 다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x에다 뭐 대입한다? 0 대입해요. b 구하기 위해서. x 0 대입해. 0이 맞다야. 야, 여기 계산이 얼마나 좋냐? 0이 제일 좋아요. 그냥 볼 것도 없잖아. 이게 몇이야? 4지 뭐. 뭐 고민할 게 있냐? 나는 다 0인데 어차피 나머지는. 자, 여기도 사라지죠? 얘만 남죠.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2b가 되겠죠. b는 몇이다? 2죠. 자, 이제 C가 남았어요. C. 이제 C. 그래, C. 그래, 너 한번 봐준다. 내가 C. 예. 얘네 둘이 사라져야 되죠. x에 뭐 넣으면 돼? x-1이 똑같이 있잖아.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1 대입하면 되겠죠? x1 대입하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져요. 왜냐면 0이니까. 그래서 1 대입해. 그럼 여기 2 빼기 7 빼기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 1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여기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C. C는 몇이다? 1이다.
자, 이렇게 결론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결론은 우리에게 항등식에서 원하는 거, 이번 단원 전체 인수분해 전까지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 선택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뭔가 두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막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결론은 계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법으로 푼다는 거야. 결론은. 그게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심심하니까 그냥 막 하면 좀 심심하니까 160 몇 번 정도 하나 풀어볼까요? 164번 한번 풀어볼까요? 164번? 잠도 깰게요. 이거 수치대법 문제입니다. 164번. 원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곱셈공식에 비하면 뭐 별거 없다. 미정계수 어떤 걸 과연 대입해야 될까? 계산이 간단해지죠. 그것이 문제로다. 일단은 미정계수는 A, B, C인 것 같아요. 3개 있어요. 자, 힌트는 보통 0이 되는 거 대입하면 좋아요. 0이 되는 거. 여기서도 0 되는 거 딱 두 개 보이죠? 그래가지고 딱 0 되는 거 딱 대입하면 AP가 그냥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될 것이. 그치? 보통 0 되는 거.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은 결론적으로 뭐 대입하게 그거예요. 결론은 우리한테 뭐 대입하면 간단하게 느낌 오냐 뭐 그거 묻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근데 또 이게 이렇게 개념은 또 쉬운데 또 응용하기 시작하면 또 어려워지죠. 뭐. 그지 서우야? 개념은 쉽잖아 여기. 그치? 뭐 개념은 뭐 배우면 사실 저 정도 개념은 저도 뭐 금방 들으면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문제 어렵게 되면 또 안 풀리죠. 또 짜증나게. 그죠? 개념은 뭐 심플하잖아 항상. 자 우리 하율이 뭐 대입했냐 처음에? 3. 3 좋아. 근데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 되지. 왜냐면은 여기 미정계산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니까 3도 대입해서 하나 만들고 5도 대입해서 하나 만들어야 돼? 마3도 하나 대입해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가는 거지. 보통 이제 0이 되게 넣는 거가 이제 기본인 거지.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미지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모든 방정식에서. 그래서 x에다가 3 하나 대입하시고요. 3의 세제곱이 27 플러스 9a 마이너스 27 더하기 b는 우변은 0인 거죠. 또 마3 하나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 b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대입법도 뭐를 연습했냐면 어떤 거를 대입하면 빨리 나올까? 이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다 알고 있어. 뭐 대입하면 나오면 다 알아. 근데 뭐 대입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게 연습이 필요하다고. 어떤 거 대입하면 빨리빨리 식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보면. 자, 마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9a. 그 다음에 플러스 27 플러스 b는 이거 똑같이 나오네? 대입법부터 소용이 없네? 진짜 소용이 없는 거야? 야, 이 9a 더하기 b밖에 안 나와요. 두 개 넣으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똑같이 나오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슬프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이게 딱 대처하기가 가장 간단한데 안 되니까 0 하나 대입하세요. 0 하나 대입하고 정 안 되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네. 그러면 계수비법 쓰기가 원래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보통은 3하고 마3이 똑같이 나오면서 좀 대입하기가 조금 곤란해졌네. 그죠? 이게 정확하게 매칭되긴 했구나. 그러면은 얘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면 뭐 C는 좀 쉽지 않나요? C는 뭐 굳이 전개 안 해도 뭐 같냐? 하율아 C. 이거 최고차항 계수만 대충 보면 되잖아. 최고차항 계수만. C는 뭐가 돼야지 최고차항 계수가 같아지겠냐? 굳이 C는 뭐 있긴 하지만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느낌이잖아. C는 1이지. 그죠?
근데 요거는 C를 좀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딱 절대품 존재 똑같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C는 금방 나오잖아요. 왜냐면 자, 이거 보면 이거니까 뭐. 아니에요? C는 1인 건 나오죠? C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C를 1로 해놓고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C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하나 더 뽑아낼게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18 더하기 b는 0. 그래서 이거 연립하는 거죠. 얘랑 4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플러스 11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9a 더하기 b랑 0 연립해서 빼면 b가 초번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a는 빼면 마 10이니까 a는 몇이다? 2다. a가 2가 되면은 v 18이니까 b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C를 빨리 구해야지만 좀 더 간단하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C가 1이라는 건 뭐 최고차항이니까 사실 뭐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걸 안 쓰면은 조금 수치 대입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최고차항 비교하는 건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수치를 대입해라. 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항등식의 성질 유형 3번으로 가면 167번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좀 늦게 남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가세요. 밀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한대로 잘 따라오셔야지 중간고사 성적이 좋게 나올 거고 모두가 해피해피해지겠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 임의의 실수 뭐에 대해 성립한다겠죠? 임의의 실수? K.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자, 임의의 실수 K에 대한 성립하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K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임의의 실수 K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문자를 잘 봐야 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자가 여러 개 나와. 그래서 X냐, X에 대한 항등식이냐, 가끔 뭐 Y에 대한 항등식이냐, 어떤 때는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냐, 어떤 때는 A에 대한 항등식이냐. 잘 봐야 돼.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줘. 그 문자에 대해서. 봐봐. 지금까지 다 X로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림차순 정리가 안 됐어. X는 그냥 가장 그냥 보편적인 거잖아. 근데 갑자기 누가 나왔다? 문제에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묻는 거지.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K에 대한 내림차 정리해. K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 다 뭐로 본다? 상수로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면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K만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럼 K가 들어간 거 볼게요. K가 들어간 거는 이거예요. 1차, 차수도 1차밖에 없어요. 딱 3개밖에 없어요. K가 들어간 게. KX제곱, K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K. 그러면 K 앞에 있는 게 개수니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3.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3으로 묶어서 K를 써주는 거죠. 자, K는 내림차순 정리. K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 다 개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안 들어간 놈들은 다 뭐다? 다 상수항이에요. 3개가 있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인 거죠. 자, 이렇게 뜨면 다 끝났죠. 이제 모든 K를 성립하려 그러면 얘 뭐 만들면 되죠? 여기 없잖아. 아무것도. 계수 비교법 할게. 0. 상수도 0밖에 없죠? 그럼 상수도 뭐가 된다? 0. 다 0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한 내림차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에서 가끔 보면은 애들이 실수할 때 A에 대한 항등식 했는데 막 K에 대한 항등식 푸는 거야. 튀는 거지. 막 자기 혼자 튀었어. 나한테 다 맞았어. 막 짜증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때 눈이 돌았었나 봐요. K에 대해 줬는데 A로 내림차 정리하고 작년에 전달했어. 그럼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등식에서는 문자가 여러 개 나오니까 문자를 잘 봐야 돼. 이제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그렇게 팁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3은 0. 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 사실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연립 2차 방정식으로 해서 xy를 구할 수 있겠지만 아직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에서 xy 구할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로 가냐?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원래 연립 2차 방정식까지 배웠으면 xy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지금은 뭐로 간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요. 그럼 이제 봐봐. 느낌 딱 오지 않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몇이야? 14. x 더하기 y 몇이야? 딱 구하라는 느낌 오지 벌써. 야 누구 빠졌다. 야 하이라 누구 빠졌냐 지금. 야 누구 구할 것 같아 문제에서. 그래 x, y지 뭐 볼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연립 2차 방정식 안 배웠지? 메롱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이 사실 우리는 배웠잖아요. 배워가지고 xy를 구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그 정도는 다 많이 해갖고 오니까.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이렇게 사실은 다 배웠기 때문에 뭐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양심상 여기서 해서 얘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3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몇이죠? 1이죠. 넘어가면 12는 마이너스 2xy가 나오겠고 x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으로 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으로 가서 내림차순위에서 개수비교법 써가지고 영영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곱셈공식 변형 넘어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게 진짜 많이 써요. 내가 했지만 곱셈공식보다 누굴 더 많이 쓴다고? 곱셈공식 변형. 그러니까 계속 나와. 계산하다 보면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언제까지 나온다?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요. 곱셈공식 변형은요. 외우고 싶지 않아도 공부하다 보면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계속 나오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나오고 구구단이 계속 나오는데 구구단 안 외우고 있어. 대단한 친구죠. 그 정도의 지조를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친구인 거야. 야, 아직까지 구구단을 모른다.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놀라운 친구죠. 그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야, 어디 가서 뭐 할 친구예요. 그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곱셈공식 변형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렵게 문제를 내면 결론은 뭐 몇 개 엮을 거야. 그럼 이제 이 항등식 성질을 딱 봐봐. 일단 168번하고 169번이 있는데 일단 168번은 봐봐. 168번은 여기 문제들 좀 재밌어요. 봐봐. 2차 방정식 딱 나왔는데 갑자기 k 값에 관계없이 뭐를 항상 근으로 갔는데 1을 근으로 갔는데 지금 168번을 보세요. 그냥 내가 뭐 다 문제를 풀지 않아줄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지를 먼저 상상을 한번 해봐. 이게 뭐랑 엮어졌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바보 멍청이 생각하지 않아요. 복합적인 상호 능력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왜냐면 k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일단 근은 뭐야? 뭐를 근으로 가죠? 1을 근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를 일단 대입해요. x에다가. 왜냐? 근은 넣으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인 거니까. 그래서 1을 집어 넣은 다음에 그럼 x라는 문자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졌죠.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하고 약간 어떻게 하는 거죠? 접목을 조금 시킨 거죠. 나름대로. 뭐 대단한 개념은 없겠지만 1 집어넣은 다음에 x 사라졌지?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내림차축 정리한 다음에 항등식으로 풀어. 그 얘기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항등식만 딱 문제를 내지를 않는다. 여기 또 누가 섞어졌죠? 고등공식 변형. 고등학교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냥 섞어서 나와요, 맨날. 하나만 주질 않아요, 잘. 이제 복잡하게 섞죠. 그래서 여기서도 근 집어넣어. 그 다음에 K에서 내림차축 여기서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KM 더하기 3M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우리는 K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해서 얘랑 이렇게 내림차 정리해서 M 플러스 1의 K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면은 3M 플러스 N은 0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이다. 벅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항등식 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9번을 보면 그러니까 안 보여줄게요. 그럼 169번은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개념들이 써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그냥 늦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배웠던 개념, 이거 쓰면 풀리네? 이게 보여야 돼. 그게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개념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냥 인치가 돼야 돼. 거의 머릿속에서 개념이 막 돌고 있어. 그냥 계속. 거의.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개념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문제는 이런 개념 쓰면 되겠네? 이 문제는 이런 개념 쓰면 되겠네?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무조건 수학을 잘하게 돼. 근데 대부분 애들은 머릿속에 개념이 잘 없어요. 애매하게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봐도 개념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문제랑 개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응용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쉬운 문제는요 대충 외워서 풀 수 있어요. 근데 개념이 완벽하게 머리에서 돌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응용 문제를 못 풀어. 심화 문제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차이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화가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여러분 심화 문제를 꼭 풀어보라고 하냐면 심화 문제를 풀면은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애매하게 이해했는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자기는 분명히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았어. 푼든가 안 풀려. 그러면 내가 이해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난 제대로 100%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왜냐면 그때 적나라하게 나의 그 정확한 어떻게 공부인지 나와. 그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 안 풀어도 돼요? 안 풀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위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랑 공부하면서 욕심을 가지길 바라고. 자, 이 문제는 뭡니까? 모든 실수 x, y에 대해 성립한대. 그럼 뭐야? 항등식이 되는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거야? x도 항등식이고 y도 항등식이야. 선생님 이건 뭐죠? 문자 두 개의 항등식이라고요? 오마이갓!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결론은 x, y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대략 난감해요. 이게 뭐 어떻게 풀라는 거죠, 선생님? 뭐 PQR에 구하래. 뭐 어쩌라는 거야, PQR 뭐. 선생님 이거 내림차순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0인가? 다 0. 이렇게 되는데 자, 그게 아니야.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문자 두 개에 대한 식을 준 거야. 당황스럽죠. 이거 뭐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수학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그치? 따로따로 하는 문제가 있고요. 따로따로 하지 말아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건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위에 X와의 관계식이 나왔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랑 완전히 독립적이야. X가 뭐 3이 되는데 Y는 뭐 아무것도 다 돼. X 3 됐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 근데 여기는 X가 3이 되잖아? 그럼 Y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래. 독립적이지가 않아. X가 결정되면 Y는 무조건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당연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처럼 X, Y를 따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놈을 없애야 돼. 문자 하나를 사라지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문자를 소거시키는 거지. 우리 보통 어떤 문자 소거하죠? 보통 X 남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Y는 좀 미안하지만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다시 다 대입해가지고 내림차 정리를 해야 돼. 이 문제는 Y 다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바꿔. X 마이너스 다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계속 다 뭐로 만들면 된다? 다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처가 얘기처럼 이런 XY 관계식이 없으면 XY 다 독립적으로 보고 다 정리해서 풀면 되는데 이렇게 XY 관계식이었을 땐 절대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하나를 없애야 돼. Y 없앨까 X 없앨까? 뭐 계산 간단한 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Y를 많이 없애긴 하는데 Y 없애면 계산이 복잡해. 그럼 꼭 Y를 없앨 필요 없죠. X 없애면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없앤 다음에 내림차 정리하면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용이 약간씩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곧바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계수 비교법으로 좀 풀고 있는 거지. 다 뭐로 풀고 있는 거야? 계수 비교법. 뭐 수치 대입하지 않잖아 지금. 다 내림차 정리한 다음에 계수 다 뭐로 만들어주고 있죠? 다 0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 다 계수 비교법으로 풀고 있어요. 자, 앞부분은 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170문제 풀고 쉴 건데 자, 이제 170번이 문제야. 야,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번에도 또 두 개야. 아니, 또 x, y야. 근데 얘는 딱 보면 알겠지만 진짜 독립적이야. 왜냐면 x랑 y가 관계식이 있어 없어? 얘처럼. 없어요. 씨, 이번엔 또 다르네? 씨,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뭐가 달라.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이건 안 배웠잖아요. 선생님, 이거 반칙이에요. 모를 수 있죠. 근데 봐봐. 이렇게 되었잖아. 이게 일정하대. 이 값이 일정하대.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A, B를 구하는 거야. A, B를 구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건데, 이제 이게 난감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왜 난감한 줄 알아?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계수해서 어떻게 수치대입법 어떻게 쓰라는 거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니 근데 배운 이거 뭐야 수치를 대입하기도 뭐 이거 내림차 정리해가지고 뭐 계속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쓰잖아. 아니야? 이거 개들비법 쓸 수 있겠어? 내림차 정리 가능해? 하율아?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구라치신 거예요? 선생님 거짓말 치신 겁니까? 두 개 중 하나 풀린다면서요? 선생님 왜 거짓말 치셨으니까? 둘 다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선생님 구라쟁이였어. 선생님 약속을 벌써 지금 유형 3번밖에 안 왔는데 벌써 거짓말 치시다니. 그러니까 얘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바꿔야 돼. 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왜 짜증나잖아. 아니 뭘 주면 맨날 바꾸게 시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있는 그대로 주질 않다니까.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서울에 좋아해. 그러면 가가지고 서울야 난 너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막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건지 뭔지 뭐 밀당을 하면서 이제 뭐 네 거인데 내 거인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애매하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 나는 거야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이 고등수학이 되면서 이게 이 상태로 보면 이게 뭔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근데 봐봐 값이 일정하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얘를 그 값을 모르잖아. K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K라고 놓는 거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분수식이 문제잖아. 야 분수식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K라고 놓는 거 이게 핵심이지. 왜냐 값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무슨 값인지 나도 몰라. I don't know.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야? 양변에다가 이 분모를 곱해주는 거야. 그 왜 곱해요? 내립차점 정리해야지. 안 되잖아 지금은. 야 뭔수로 해. 여기서 이 상태 내각으로 하으면 천재야.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값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밑에 놓는 거야. K라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해주는 거야.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B할 평수 됐고 여기는 K에다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러니까 이제 XY 내림차점 정리 딱 가능해진 거야. 모양 바꾸니까. 선생님 거짓말 하는 건 아니네요. 되긴 되네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보이도록 이거 써 이렇게 주면 참 좋은데 문제가 어려울 때 그렇게 주지를 않아. 네가 바꿔서 만들어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거지. 눈에 잘 안 보이잖아. 어떤 개념 써야 될지가 눈에 안 보여 잘. 이거 뭔 개념 써야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어렵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대놓고 뭐 쓰는 게 보여. 누가 봐도 그거 쓰라고 줬어. 그럼 다 푸는 거야. 모든 애들이. 그럼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지. 근데 누가 봐도 잘 안 보여. 어떤 개념을 쓰라는 거죠? I don't know. 이러면 문제가 쉬운가 어려운가? 하여라? 그럼 어려운 거야. 그때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XY 다 쓰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쓸게요. XY, BY 더하기 1 쓰고요. 여기도 KX 더하기 2KY 빼기 3K 쓰면 이제 X끼리 비교해. A는 K랑 같다. 두 번째, B랑 뭐랑 같다? 2K랑 같다. 세 번째, 1은 마이너스 3K. 계속 비교 쓰는 거지, 드디어. X, Y에 대해서 다 독립적이야. 아까 우리 수학을 얘기했다. 자, 이런 관계식만 없었다면 차이가 뭔지 알겠죠? 요 차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달라졌지? 이때는 왜 없앴어? 이때 왜 안 없애?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X가 정해지면 Y가 셀프지만 따라가야 돼요. 그치? 이때는 X가 정해져도 Y는 지원대로 막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관계식이 없잖아.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 차이. 자, 그러면 여기서 K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또 대입하면 나오겠죠. B는 2배만 하면 되니까 B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죠. 둘이 더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 구라친 게 아니에요. 거짓말 친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놓고 곱해서 계산법을 실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게 냈을 뿐이다. 그래서 모든 항등식 문제는 뭐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 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 이게 다 항등식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는 둘 중에 하나다. 아니면 선생님한테 와서 돌을 던져라. 선생님 거짓말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남은 게 또 열심히 하면 가능성은 있으니까. 자, 이어서 볼게요. 4번 또 이제 찍어봅시다. 찾아보면은 한 명씩 나타나겠죠. 자, 웬만하면 우리의 수업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수업은 인강이 아니다. 라이브다. 절대 빠지지 말고 최대한 올 수 있으면 오시고요. 아무리 인강이 잘 돼 있어도 라이브보다 이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닌가요? 인강이 더 좋아요? 라이브보다? 그럴 리가 없죠? 자, 얘도 이제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6차면 A6 개수가 5차면 A5가 개수고 그래서 이게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야,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야 돼. 그럼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는 전개해서 뭐라는 거죠? 계수 비교법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X에다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겠지? 누가 봐도 전개하고 싶게 생겨 있는 모습은 아니죠? 항이 무려 3개가 있는데 3제곱을 했어요. 이걸 전개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풀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지 않다. 그렇죠? 얘는 누가 봐도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풀기는 쉽지 않겠죠? 뭐 3승? 제가 선생님 또 3승 정도도 노가다 하면 되죠.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뭐 가능하다 봐요. 여기서 이제 5승만 되더라도 이렇게 되겠고요. 10승이 되는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전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들지 않겠죠? 만약에 그 10승을 했어. 걔 정말 독한 놈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 범상치 않은 친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누가 보더라도 계수 비교법으로 가는 거를 원하는 확률이 별로 높지는 않은 거죠. 그럼 누구만 남냐, 하유라? 계수 비교법 아니면 누구만 남아? 그래 수치 대입법이죠. 근데 잘 봐봐. 이 수치 대입법도 참 재밌는 게, 봐봐. 생각해봐. 이 X에다 수치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에서 잘 봐봐. 여기다가 5만 대입하잖아, X에다가. 일단 5에 6승이 되는 순간, 옳지 않다. 이거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뻔한 문제인 거야. 그냥 누가 보더라도 얘는 일단 계수비법 갈 마음이 없어요. 누구나 무조건 수치 대입법인 거야, 이거는. 이거는 계수비법으로 갔어. 걔가 이상한 애인 거야. 그치? 걔가 뭔가 좀 변태적인 애인 거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두 번째로, X에 대입할 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문제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 171번, 5 대입하는 애 없겠지, 설마. 문제가 있다, 그런 애들은. 그럼 대입할 게 거의 0, 뭐, 마이너스 1, 1 이런 거야. 뻔한 거야. 그래야지 여기 좀 간단해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0을 대입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 여기 0 대입하면 뭐 나오죠? 5에 3승이죠. 그러면 없어져? 다 없어져? 뭐만 남죠? A0.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상수항을 구할 수가 있어. 0을 대입하면. 뭐를 대입하면 상수항을 구했다고? 0을 대입하면 수치 대입법에서. 왜냐면은 여기 우변에서 얘만 남는 거야. 안 따져. 0 들어가면 다 사라지잖아.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 대입하는 거죠. X에다. 근데 이거 가지고 조합해서 문제 나오는 거예요. 100%예요. 근데 그런 문제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이건 뻔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쉬운 거야. 사실은. 응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응용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줄게. 자, 1 빼기 2 더하기 5야. 그럼 몇이야? 4냐? 4의 3승인 거야. 좌변은. 근데 우변은 보면 알겠지만 1 들어가니까 개수만 다 남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또 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2 더하기 5니까 8의 3.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홀수 차항은 음수가 되는 거고, 왜냐면 마이너스를 5번 곱하면 홀수 번 곱하면 마이너스 하나 나와. 그래서 A6은 양수인데 마이너스 5. 다시 4는 또 양수, 홀수는 또 음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대부분 문제인 거야.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못 풀죠. 이렇게 하는 게 답답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뭐를 구하라고 냈냐? 보세요. 그냥 A0, A2, A4, A6까지 냈어. 그럼 봐봐. 홀수는 안 나오고 뭐만 나온 거죠? 짝수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짝수가 나올 것 같냐? 하율아, 네가 봤대.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짝수가 나올 것 같아? 우변은 어떻게 해야 돼? 짝수가 나올 것 같아? 그래, 더하면 짝수만 나오는 거야. 그럼 홀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그거야. 뻔한 문제인 거야. 이런 문제들은 다 그런 거야. 그냥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짝수 구할 때가 더하면 돼. 홀수 하려면 빼면 돼. 이게 끝이에요. 뭐 더 센 빼세 못하는 친구는 없겠죠? 근데 더해요. 그래서 4의 3승과 8의 3승을 해서 더한 다음에 그러면 A6이 2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가 2개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에 2배가 나와요. 이렇게 다 2개씩 나와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더한 거를 2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누면 되는 거야. 이거야. 가끔 보면은 이렇게 나눴어. 그 다음에 얘까지만 구하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A0로 빼라는 거야. A0로 다 구해놨죠. 또 빼면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래가지고 뭐 만들어내. 그런 문제인 거야, 다. 아닌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쉬운 거야. 왜냐면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거야.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차피 얘는 그냥 갈 곳이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 수치 대입법에서도 집어넣을게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고. 다 정해져 있잖아.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응용해봤자 다 그놈인데. 그러면 이제 응용을 좀 해. 자, 응용을 좀 해. 어떤 응용이 나오냐? 이것도 웃겨요. 잘 보세요. 그냥 문제를. 자, 봐봐. 이게 그놈인데. 자, 응용했어. 그러면 174번 해보세요. 네, 계산 안 할게요. 계산 안 해줘도 되죠? 뭐, 이거 나누면 되니까. 그럼 174번에서 응용이 어떻게 되냐? 좀 민망하죠, 사실은. 뭐, 그죠? 자, 174번에서 x의 10승 더하기 1인데, a0에 a10에 x 플러스 2의 10승. 자, 이게 이제 뭐로 바뀌었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어떻게 응용되는지가 보여야 돼. 당연히 나랑 같이 하니까 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응용이 되어 있어서 잘 보세요. 이 문제도 당연하겠지만 이거 전개하는 친구 없겠죠? 이거 10승 뭐 이거 진짜 전개하면 이렇게 대단한 그죠? 10승만 해야 되는 게 9승도 옆에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놈이죠? 이거 전개해서 계속 풀었다.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범상치 않은 친구라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100%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가는데 아니 계속 푸는 친구 있을 것 같아 해서야? 아무도 없겠죠? 그죠? 간 친구가 있으면 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별로 갈 리가 절대로 없어요. 5승만 돼도 안 갈 텐데 10승이에요. 가면 자연히 좀 이상한 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수치대입법 할 건데 봐봐. 여기는 원래 x의 10승 뭐 이렇게 갔잖아. 근데 여기 뭐가 됐어? x 플러스 2의 몇 승이 됐잖아. 그치? 그 어떤 응용이냐? 여기도 봐봐. 얘가 이번에는 원래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왔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마찬가지야. 0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1 되는 거지. 그 응용인 거야 어차피. 왜냐면 얘가 만약에 내가 똑같이 1 넣었어. 3의 10승. 오 마이 갓. 계산이 쉽지가 않죠. 3의 10승 뭔지 알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2의 10승은 보통 자주 나와서 외워도 되는데 2의 10승은 1024예요. 엄청 많이 나오니까. 3의 10승은 나도 몰라요. 외운 적이 없어. 나오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응용이 x라고 돼 있었으면 그 x 자리에 0, 1, 마이너스 1 들어간 거잖아. 근데 여기는 x 자리에 누가 있었죠? x 플러스 2가 있잖아. 그럼 x 플러스 2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결론은? 얘가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응용인 거야. x가 뭐로 바뀌었다? x 플러스 2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럼 x에 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만약 0대 0 되면 x에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되면 x에 뭐 들어가야 돼? 마3 들어가야 되는 거고. 1대 0면 x에 뭐 들어가야 돼? 마1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또 더 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x 자리에 단지 뭐만 들어간 거야? x 플러스 2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너 뭐 들어가게 수치 대입하는 거 좀 헷갈렸지. 뭐 이러면 내가 야 이게 뭐 상이냐, 야씨. 뭐 이 정도 서야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려워해? 그치? 그 정도 응용인 거야. 그럼 서야 뭐 엄청 어려워? 그런 응용이야. 그래서 상이라고 낸 거야. 거기다 상 이렇게 해놨잖아. 이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 되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론은 이런 거 대입해가지고 뭐 짝수만 냈어. 뭐 더해가지고 또 뭐 하고 홀수만 내서 빼가지고 또 뭐 하고 뭐 이런 하라는 거야 결론. 그러니까 응용 문제들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응용도 뭐 엄청난 응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예요. 누가 봐도 수치 대입으로 가고 있겠죠? 그죠? 계수교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조금 피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한 친구, 쉽지 않은 친구는 좀 아주 색다른 친구예요. 일단 뭐 결론은 이게 응용이야. 안 풀어줄게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결론은. 넣는 것만 좀 바뀐 것 뿐이에요. 여기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자 이게 응용이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 선생님 이런 게 상입니까? 우리 무시합니까? 아유 뭐 이런 거 풀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보고 나면 별거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75번으로 가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랑 엮어지냐? 다음 식의 나눗셈이 가장 대표적인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에요. 내가 말했지? 다음 식이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게 되면 두 식이 똑같은 식인 거죠. 우리가 숫자로 나눌 때랑 똑같아서. 그럼 봐봐. 175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유형 5번에다 별표를 좀 치세요. 자, 유형물에 별표 쳐. 그러니까 왜 치라는 이유가 있어요. 유형물에 별표 쳐야 되는데 이거 왜 치냐면 얘를 나머지 정리랑 헷갈리게 할 수 있어. 거기에다 써보세요. 이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머지 정리처럼 풀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유형 5번이라고 딱 써있잖아. 당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안 써있잖아. 근데 실제 시험단에서 보면 얘가 나머지 정리인지 얘가 뭐 나머지 나눗셈과 항등식 모른다고 안 써있잖아. 거기 시험장에 갔는데 중간고사 위에 이렇게 써있어. 이거는 이 개념이요. 써있겠니?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나눴대. 나머지 정리인가? 뭐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충분히. 나눴으니까. 그치?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나왔을 때.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봐. 여기를 우리가 나머지 정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를 몫이라고 써서 모르니까 qx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인수 정리로 많이 썼을 때.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자, 이러면 왜 곤란해지냐? 자, 해봐. 이게 qx가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겠죠? 당연히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어요. 그럼 이게 qx인데 이렇게 쓰는 순간 이게 왜 답이 없냐면 만약에 이게 나머지 정리 문제잖아?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보면 있지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가끔 이거 인수분해 이 마이너스면 되지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당황하죠. 선생님 어쩌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못 풀어요. 못 풀고 이제 선생님 나머지 정리 문제를 봤는데요. 되게 희한한 문제를 봤거든요. 안 풀려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나한테 이거 리얼. 그래서 갖고 와요. 근데 이거 없다는 거 넣으면 된다면서요. 아직 남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배우게 되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이거 그래문식 써서 넣어야 돼요? 대제곱인데요. 오마이 갓. 이렇게 되는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봐봐. 그래서 이게 나머지는 풀 수가 있는 문제 아니야? 아닌 거야. 저는 뭐를 못 쓰는 거죠? 수치 대입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대입해도 얘가 0이 아닌데.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냐, 하율아? 수치 대입법이 안 됐어. 뭐만 남아, 그러면? 찾는 것 중에 두 개잖아. 수치 대입법 아니면 계수 비교법이라고 했잖아. 계수 비교. 그래. 그냥 계수 비교법 써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QX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계수 비교법 쓰려면 여기가 3차식이잖아. 이게 2차식이잖아. 그럼 여기 몇 차식일까? 1차식이겠지. 여기 채워 넣어야 돼. 목이 있는 부분을. 근데 대부분 애들은 여기서 QX 쓰고요. 장렬히 전사합니다. 여기서 내 문제가 안 풀려요. 진짜 많이 물어봐. 진짜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머지 정리 문제인지 이게
지금 나무노쌤과 항등식 문제들을 헷갈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100% 나머지 정리가 아닌 거고 항등식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1차식. 자, 이렇게 써야 돼.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안 쓰면 계수비교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쉬운 거야. 자, 여기서 이거를 쓰냐 안 쓰냐 QX로 가면 답이 없어요. 왜냐? 계수비교법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몫이 있는 부분을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나머지 정리 배우면 더 헷갈립니다. 안 배우는 것보다 더 헷갈려. 이게 나머지 정리야 뭐야? 이게 인수 정리 문제인가? 이게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 때 이제 자 봐봐 이렇게 해주면 얘를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제 뭐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계수비교법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서 못 풀어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왜 나머지 정리하는데 안 풀리죠? 야, 안 풀려요.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전개를 때리면 x 세제곱 cx 마이너스니까 c 마이너스 1의 x제곱 빠르게 이제 암산으로 선생님도 마이너스 c 플러스니까 2 빼기 c의 x 더하기 2c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다. 그래서 얘는 a, 얘는 없으니까 0, 얘는 b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비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계속 묻는 거야. 선생님 안 돼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이제. 안 되면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가 이제 굳어져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C가 나오죠. C가 몇이 나오죠? 여기서? 2가 나오죠. C에다 2를 대입하면 B는 뭐가 나오죠? 4가 나오죠. C에다 2를 대입하면 A는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래서 A, B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알고 있어요. 늦게까지 있어요. 배도 고프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죠? 근데 요거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요거 QX로 쓰는 순간 이제 집에 갑니다. 나머지 정리랑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은근히 못해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몇 번을 하나 더 풀어볼까요? 177번 한번 풀어봅시다. 177번. 117번. 얘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몫이 있는 부분을 잘 써줘야 됩니다. 잘 맞춰서 미정계수를 포함시켜서 안 그러면은 계수비교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해라. 여기 뭐 써야 될지는 대충 느낌이 오죠? 최고차가 좀 맞춰져. 이 3차인데 2차니까 여기 몇 차야? 1차인데 최고차가 느낌이 있잖아. 딱 봐도 뭐 누군지 알겠잖아. 최고차의 개수는 누가 봐도 3이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죠. 이렇게. 2차니까 1차일 거고 3차 나와야 되니까 최고차는 뭐 딱 3 나와야 되니까 3x는까지는 뭐 굳이 저기까지 뭐 미정계수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다 한 거야. 여기까지는 틀렸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틀릴 일이 없겠죠, 서우야?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그치? 저기를 못 얻어 채웠겠죠? 저 목에 있는 부분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계수비교법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17번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x 3x 세제곱 cx 3, 10 플러스 3의 x. x제곱 3b 더하기 c의 x b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얘도 0, 얘도 0, 얘만 a 그렇게 되는 거죠. c는 마3, c가 마3이면 b는 1, 1하고 마3을 곱하면은 a는 마3,
A, B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거 하면? 자, 요런 거 써줘야 되는 거, 요거 조심. 나머지 정리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유형 6번부터는 누구로 넘어간다? 이제 드디어 나머지 정리로 넘어간다. 나머지 정리로.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뭐냐? 난 정확히 나머지 정리 설명할게요. 선생님, 선생님, 그냥 마스터입니다. 전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설명하라고 하면 꼭 이제 수업 못하는 애들은 다 못하죠? 나머지에 대해서 정리한 거에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꼭 있죠. 나머지 정리 설명하는 거면 나머지를 정리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대 맞아야 되겠죠? 그게 그죠? 나머지 정리 뭐냐? 세민아, 네가 생각한 나머지 정리 뭐야? 인수 정리한 다음에 인수를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를 해요. 그죠? 되게 신박한 정리가 또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한번 풀이를 볼게요. 우리가 맨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근데 내가 조금 스포를 했어요, 사실. 그때. 다항식 나눗셈을 하면 우리가 뭐랑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목도 구할 수 있고 뭐도 구할 수 있죠?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몫이 필요가 없는 거야. 뭐 관심 없어. 목한테 좀 미안하지만 몫을 이제 왕따시키고 이제 패싱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 나머지한테만 관심이 있어. 만약에 몫이 필요하잖아? 그럼 나눠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몫이 필요가 없대. 누구만 중요하대? 나머지만 필요한. 그죠? 약간 집에서 아버지와 같은 위치인 거지. 엄마가 이제 자녀를 낳는 순간 이제 아버지가 저 멀리 가고 이제 아들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아버지가 패스가 되면서 이제 몫이 패싱되는 것처럼 이제 패싱이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그렇게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봐봐. 이 문제에서는 거야. 어떤 식이 있어? 나머지 정리는 뭐냐? 몫이 필요 없고, 몫이 필요 없고, 나머지만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만 뭐를 이용해서?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그 원리 중에서도 뭐를 많이 쓰냐? 누구 중에서 그 원리 중에서 항등식의 원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개수를 찾는 건데 미정에서 찾는 건데 딱 뭐밖에 없죠? 두 개인데 그 중에서 누구냐? 그 중에서 수치들. 자,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야. 나머지만 구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3차식이 있었어. 내가 만들을게요. 막 만들었어. 내가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예를 들어서. 나눴을 거야. 이 3차식이 뭐로 나눈다고? x 플러스 2로 나눠. 그러면 직접, 조리제법을 쓰든 직접 나누던 뭐를 구할 수 있죠?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리제법 써볼게. 근데, 조리제법 써야지. 이거 누가 이거를. 그러면 조리제법 쓸게. 1, 2차 함계수 0, 1차 함계수 3, 항상 1. 그럼 마이너스 1로 쓰겠죠? 조리제법 쓰니까? 그래서 쓸 걸 말이야. 잠깐, 내 조리제법 내가 너한테 설명해줬냐? 저번 시간에 조리제법 해줬었냐? 야, 조리제법 나중에 나왔나? 저번 시간에 조리제법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조리제법 뒤에 나오지? 어디 나오나? 조리제법 했었었나? 이렇게 기억들이 안 나네. 저번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조리제법 제대로. 뒤에 나오겠다. 뒤에 나올 거예요. 조리제법 안 했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문제집은 조리제법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자, 어차피 이렇게 넣어서 조리제법 산다고 쳐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머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3이 나오고, 몫은 뭐가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나온다는 걸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몫이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여기서 곧바로 몫은 qx로 대체하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뭐라 쓰는 거죠? 상수항으로 쓰면 되겠죠? 1차식보다 차수가 낮을 테니까 R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항등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때 몫을 패싱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뭐가 되도록 집어넣으면 된다. x에다가 0이 되도록.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서 당연히 몫은 못 구해요. 근데 뭐는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하려면 직접 나누던지 아니면 조리제법을 써야 되는데 내가 나머지만 필요한 거야. 몫은 필요가 전혀 없어. 이럴 때는 직접 나누기보다는 항등식의 수치대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만 빠르게 구하는 거. 이게 그게 뭐다? 그게 크게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야. 그러면 여기서 몫이 필요 없을 때 쓰는 거라고. 몫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나와, 지금 나는 마이너스 나와. 근데 만약에 나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이게 두 개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끝난다. 얘가 주인공이야. 몫을 패칭시키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패칭이 되는 거야. 몫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어머, 몫이 뭐가 됐든 0이랑 곱해졌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치대입법의 핵심이라고. 왜냐? 뭐 대입할지가 제일 중요하다. 수치대입법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실제로 본다면 계수비교법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원리를 쓰는 거야? 수치대입법의 원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1은 여기 R만 남지. R은 뭐다? 그만 나왔잖아. 직접 나눈 것보다 훨씬 빠르게 뭐가 나왔다? 나머지가 나왔죠.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만 필요할 때, 몫은 필요 없을 때, 직접 나누는 것보다 이런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어떤 문제냐? 수치대입법 문제고 여기가 주인공이야. 왜냐? 뭐를 대입할지가 누가 결정하고 있으니까? 얘가 결정하니까.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거에 따라서 x에 뭘 대입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주인공이 아니야. 여기도 주인공이 사실 아니야. 미안하지만 얘를 구하는 거지 얘가 주인공이 아니야. 얘가 주인공이야. 어떤 수치를 대입할지가 저기서 결정나니까. 이게 다야. 자, 나머지 정리 뭔지 알겠죠? 나머지 정리 몫이 필요가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러면 179번을 보자고. 179번을 봤을 때 우리가 항등식으로 쓰는 거야. 봐봐. px라는 방식이 있는데 얘를 뭐로 나눴어? x-2로 나눴대. 1차식으로 나눴어요. 몫을 qx라고 할게. 나머지가 r1인데 이 나머지가 몇이래 여기서? 3이래. 그래서 3을 쓰는 거야 그냥.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x에다 대입하면 되겠냐 하율아. 이거 x 뭐 대입하면 되겠어? 그래요. 이 대입해요. 그럼 식이 하나 나온다고. p2는 뭐가 된다? 없어지니까 3이다. 이거라고. 그냥. qx가 겹쳤네. q'x로 할게요. 또 qx를 뭐로 또 나눈대요? 문제에서 qx를 x-로 나눈대. 몫이 q2'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대. 그럼 또 여기다 x를 뭐 대입하겠죠? 또? 똑같이 2 대입하겠죠. 뭐 뻔하죠. 맨날 여기 넣어요 그냥. 그럼 또 q2는 뭐가 나오는 거야? q2는 없어지니까 마일이에요. 이걸 준 거야 지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3px 빼기 4qx를 또 뭐로 나눴대? x-2로 나눴대요. 몫을 q3'x라고 할게요. 이게 1차식이니까 나머지가 상수니까 R이라고 쓸게요. 다 똑같아요. 뭐 집어넣을지는 여기 다 끝난 거야. 마지막 것도 x의 수에 뭐 넣어야 되죠? 그쵸.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왜냐? 거기가 수치대입법하고 뭔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3p2 마이너스 4q2는 다 없어지고 뭐가 된다? 나머지 R이 된다. 근데 P2랑 Q2 구해놨다 안 구해놨어? 여기 다 구해놨잖아. 대입하면 되는데?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P2에다가 3 대입하고 Q2에다가 마일 대입하는 거죠. 3, 3은 9 마사 마일 곱하면 4 R은 몇이다? 13이다. 그러니까 거의 아까 얘기했지만 나머지 정리 때부터는 계수비교법보다 거의 다 뭐를 쓰기 시작한다고? 거의 다 수치대입법을 대부분 써요. 수치대입법은 거의 다 풀려. 수치대입법을 안 풀리는 문제는 어떤 문제다? 그게 바로 어려운 문제. 그게 어려운 문제. 그걸 풀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다 나오겠죠. 뭐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이렇게 항등식으로만 쓸 수 있다면 뭐가 대입할지는 다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져 있다. 어렵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썼는데도 뭐 대입할지 모르면 이제 눈을 좀 떠야 되니까 안경을 쓰든지 아니면 이제 그죠? 뭔가 이제 눈을 뜨면 되겠죠? 눈만 뜨고 있으면 뭐 집어넣지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게 나머지 정리 문제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자 두 번째 유형 7번 182번 여기까지는 합시다. 유형 7번까지는 해야 되니까 2차식 전까지는 할게요.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뭐 집어넣느냐가 장난치는 건데 잘 보세요. 어차피 항등식 일단 써야 돼. 항등식도 못 썼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이게 왜 어떤 개념이 응용이 된 건지를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죠. 자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이렇게 쓰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q 프라임 x라고 할게. 나머지가 몇이다? -4다. 이때 a, b를 구하여라. 뭐 이것도 쉬운 문제죠. 얘도 미정계수가 이제 몇 개냐 봤더니만 몇 개죠? 미정계수가 2개. 그럼 식 몇 개 필요하다는 템이나? 2개. 근데 이거 2개 늘어나고 대기하고 있잖아. 대기하고 있잖아. 나 너 대기 타고 있잖아. 벌써 딱 늘어나고 벌써. 그죠? 누가 보더라도 2개 늘어나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 자 첫 번째 x에다 뭐 넣으면 된다? 1 대입하겠죠? 1 대입해요. 1 a 플러스 b 빼기 3이 되겠고 1 대입하면 뭐 나온다? 4. 자 두 번째 서우야 뭐 대입해야 되죠? 두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4. 뗄방식 하라는 거죠. 그치? 대입하라 다 줬잖아요. 미니수 2개 딱 주면서 대입해 줬잖아요. 대입하면 나오는 끝나는 거죠. 뗄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계수비교법이야 수치대입법이야? 하율아? 수치. 그래 수치대입법이라. 근데 여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왜냐? 뭐 대입할지가 여기 달려있으니까. 나머지는 다항식이 달려있으니까. 거기가 주인공인 거지 사실은. 나머지 정리니까 나머지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누가 주인공이다? 나머지는 다항식. 이 나누는 다항식이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얘가 핵심이야. 왜냐? 걔한테 누가 들어갈지가 달려있으니까 수치대입법은. 그게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a 더하기 b는 뭐 나오냐? 넘어가면 마2니까 넘어가면 6인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이게 마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마2죠. 뭐 더하면은 b 나오겠고 더하면 4 b는 2 b가 2면 a는 몇이다? 4. 그치? 자 이런 거 이제 되게 쉬운 문제인 거지. 나머지는 되게 쉬운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제 상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상문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응용을 시켰길래 얘가 왜 상일까?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 개념은 어렵지 않단 말이야. 태민아 어렵냐 개념 이거? 그냥 방금 와서 들어도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지. 그치? 근데 봐봐. 상문제는 왜 상문제일까? 봅시다.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야. 우리 수업에서 제일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왜 상문제지? 얘는 왜 상문제가 됐을까? 186번에 보면 px, qx가 모든 실수 x에서 구할 때 일단 뭐 구하는 문제냐면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있으니까 결론은 qx를 x-3으로 나눴을 때에 뭐 여기 몫이 있겠죠? 뭐 있겠고 나머지가 r이니까 결론은 이 r을 구하는 건데 3 대입하는 거니까 q3을 구하는 문제 결론은. 결론은 뭘 구하는 문제야? q3. 왜냐? q3이 r이니까. 결론은 qx를 x-3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랬으니까 q3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나머지. q3을 구하는 거야. 결론은 q3 구해라. 그 문제야. 그럼 볼게요. 가족권부터. 가를 봤더니 qx는 2x 제곱 플러스 곱하기 px예요. r의 조건을 봤더니만 qx는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6x px 그 다음에 x 세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때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왜 어려워졌을까? 왜 어려웠을까? 우리 서울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안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 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가 왜 어려워졌을까? 우리 하율이는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이 문제가? 분명히 나머지 정리 문제일 거 아니야, 분명히. 왜 어렵다고 생각해, 너는? 식이 많았다. 다음 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음 식이 모르는 다음 식이 몇 개가 나왔죠? 2개가 나온 거야 지금. 누구랑 누가 나왔죠 지금? px랑 qx.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냥 2개 다 모르니까. 하나만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하나만 모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고 넣으면 끝나잖아. 아니? 초기 보고 넣으면 끝나잖아. 그럼 서우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러면 2개 나왔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돼? 처리 못해요?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게 2개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하나를 없애는 거죠. 2개 나왔어. 하나 어떻게 한다고? 일반적으로 없앨 수 없애라고. 그래서 가족에 준 거야. 없애! 누구? QX 없애! 누구 없애라고? QX 나요. 야, 2개 모르면 답이 없잖아. 0 되는 거 뭐 넣을지 모르겠잖아. QX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라고? 누구 집어넣으라고? EX 제곱 곱하기 PX 넣으라고. 여기다가. 넣으라. 넣으라. 그 다음에 얘를 PX로 묶어. 그 다음 PX로 묶으라고. 앞에 0 되는 거 만들어야지. 어차피 0 대입하고 넣을 거잖아. 지금 2개 다 했으니까 못 넣겠지. 야, 모르지. 이러고 된 거 아니야. 뭐 넣어야지 0 될지 모르겠잖아. 일단 QX 나예요. 그 다음에 이 PX를 묶어. 그럼 얘랑 어떻게 한다? 2개를 더한다. 더하면 어떻게 돼? 6x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6x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px로 묶이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나요? 둘이 모르니까 한 놈 어떻게 하라고? 날리라고. 이게 기본인 거야, 식정리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자, 여기까지 왔어. 자, 모르는 건 아니었어. 오늘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인 거지. 이 문제가 왜 어려워졌는지를 기억해야 돼. 자, 봐봐.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렇게 세있으면 쉬운 거야. 아니, 그러면 0 되면 되잖아. 누가 보더라도. 근데 얘는 봐봐. 미정계수가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몇 개 나왔죠? 2개야. 2개를 넣어야 돼. 우리 몇 개 넣어야 돼? 2개.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2개 넣으라. 여기서 어려워진 거지. 일단 하나 날리면서 여기서 뭐로 인수분해 되죠? 6x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났는데 뭐를 넣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눈을 떠라. 그치? 서호야,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X에 뭐 넣을지 모르면 눈을 떠야 되죠? 이 정도면. 그죠? 뭐 넣어야 되겠냐, 하율아? 네 봤을 때. 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죠. X에 0 넣던지, X에 뭐 넣으라고? 1 집어넣으라고. 그럼 PX 몰라도 패시.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첫 번째, PX랑 QX가 둘 다 나온 거 갑자기. 둘 다 모르는데? 어떻게 정리하지? 분명히 선생님께서 여기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네. 둘 다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한 놈은 어떻게 했다? 날렸다. 가에서 날리라고 대놓고 준 거야. QX, PX로 날려. 그 다음에 여기서 PX로 묶어야 된다, 안 묶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 왜 묶어야 돼? 모르는 놈 있잖아. 왜 묶어? 그 앞에 뭐 만들어주고? 패싱하기 위해서 0 만들어주려고. 모르는 놈 있으면 계속 0 만들라는 거야. 앞에 0 되는 거 수치 대입해. 그럼 걔 몰라도 돼. 패싱
패싱하는 거야. 계속.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패싱하려고 px를 묶은 거지. 그 다음에 이 방식을 어떻게 한 거야? 인수분해해가지고 0 되는 거 두 개를 찾아냈다, 안 찾아냈다?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처음에 줬다면 풀만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주니까 뭐야? 뭐야? 어쩌라고 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됐다? 난이도가 상이 된 거죠. 상이 된 거죠. 말했잖아. 내가 말했지만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대놓고 뭐 써야 될지를 안 보여. 내가 식을 잘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내가 배운 개념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냥 뭐 뽀록으로 그냥 뭐 오늘은 느낌이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런 게 아니야. 이 개념을 쓰기 위해서 그런 식의 모양으로 점점점 바꿔가는 거지. 바꿔가기만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됐어. 그럼 이제 못 구하죠. 못 구하는 거야. 왜냐면 개념을 어떤 걸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상문제가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준다. 우리한테 대놓고 어떤 식을 딱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독학을 해. 독학을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하냐? 애들은 답안지를 보고서요, 이해가 안 될 때 외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 원리를 몰라요. 근데 못한다고? 답안지를 외운다. 다른 문제를 풀었어. 외운 대로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리지. 그러니까 또 틀린다고. 그러면 이제 좌절한다고. 선생님, 저거요. 문제를 이렇게 다 풀었거든요? 나올 때마다 틀려요. 왜 나올 때마다 틀릴까? 그렇게 바꾼 이유를 모르니까. 모든 문제가 바꾸는 게, 뭐, 어떤 때는 뭐, 더해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치환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 근데, 이유를 모르면, 항상 모르는 거야. 답을 봐도, 왜 이렇게 바꿨을까? 똑같하면 맨날 모르는 거야. 그럼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지. 그래서 나온 문제, 내가 풀어봤던 문제만 풀고, 안 풀었던 문제는 어떻게 하나? 다 틀리는 거야. 그럼 수학을 이제 보면서, 수학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요, 나올 때마다 틀려요. 제 머리는 빠간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가 승계됐다 안 승계됐다? 승계됐다는 거지.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바꿨어. 그럼 이제 x에다 뭐 대입한다? 0 대입하는 거야. 이거 사라지죠, 여기. 여기 0 대입하면 누구만 남죠? b죠. 그럼 좌변은 0인데 b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만 0 대입하면 없어져요, 좌변. 우변도 0 대입하면 b만 나와요. 0은 b라는 거야. 그래서 b가 0이에요. 안녕. b 0은 9x. 그 다음에 x에 뭐 대입한다고? 1 대입한다고. 그럼 좌변은 또 뭐야? 또 0이에요. 우변은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a 빼기 5가 나오냐. 그럼 a는 몇이 되겠냐? 말 하나 넘어가니까 a는 4가 나오는 거죠. 그치? 얘 답이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요. 봐봐. 이제 다 구했어요. 이제. 자, 이제 a랑 b를 다 구했어요. 다 구했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하는 문제냐? Q3을 구하는 문제. 뭐를 구하는 문제야? Q3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Q3을 구하려면 누굴 알아야 돼? P3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3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Q3을 알려면 P3만 알면 돼. 왜냐면 3 집어넣으면 이게 성립할 거니까. 또 Q3은 뭐랑 같다? 여기서 3 대입하게 되면 뭐죠? 9이 18 곱하기 P3이랑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갈까요? 여기다 다 대입해볼게. 이 식이 나오죠, 이제. 6의 x의 x-1의 px는 자, a까지 구했으니까 집어넣을게요. a랑 4 집어넣으면 x 세제곱 플러스 4 집어넣으면 4x 제곱 마이너스 5x가 나오죠. 이렇게 x가 나오겠죠? 자, 이때 뭐 x를 약분해도 되고요. x 약분하기 싫으면 그냥 3 집어넣어도 돼요. 뭐 x 약분 보이긴 하지만 안 넣을게요. 그냥 3 집어넣을게요. p3만 구하면 끝나니까 일단 3 집어넣어요. x에다가 p3 구하면 되니까 다 알아요. 3 18 곱하기 2니까 36 p3 자, 3 집어넣을게요. 27 3 집어넣으면 9, 4, 36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21이니까 48이 됩니다. 자, 18p3라고 했죠? 얘 뭐로 나눠주면 되죠? 18p3면? 얘 뭐로 나눠주면 되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나눠줘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몇이 된다? 24. 얘는 뭐가 된다? p3는 2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거죠. A, B 구하고 또 A, B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 B 구한 걸 통해서 Q3까지 구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진 않죠? 쉽냐요?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결론은 여기 싸움이야. 여기를 만들어내야 돼. 여기를 대놓고 줬어. 오케이, 쉬운 문제. 저기를 대놓고 안 줬어. 그럼 저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응용 문제는 무수히 많아요.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왔을 때 저 생각을 해야지. 저는 항등식을 만들어내고 저 앞에가 0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를 식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필수 유형 7번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숙제로는 여기까지 다 해보시면 되겠고, 아마 라이트 쌤도 아마 유형 7번까지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하고 조리제법하고 막 인수분해하고 하는데, 아마 인수정리하고 인수분해 좀 들어가다 다음 시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까지 하면은 또 2단원이 거의 다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조금 일찍 와라 해서 아마 테스트 보는 부분은 보통 내 느낌에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아마 인수정리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테스트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인수정리. 그래서 엄청 어렵게 내지는 않을게요. 적당하게 셀을 잘 풀고 있고 어느 정도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풀만한 정도로.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섞여서 낼 테니까 그렇게까지. 그래서 앞단원부터까지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 선생님 이제 뒤에 시간에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최대한 남아서 많이 질문하고 일찍 오던지. 그래서 나랑 이제 끝장을 봐야 돼요. 시험을 잘 보려면.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은 하루 이틀 한다고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게 없어. 마지막에 밤을 샌다든지. 그냥 평소에 꾸준히 하고 미친 듯이 했던 게 쌓여야지만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범위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며칠 좀 열심히 했네 이러면 나오지가 않아. 절대 그렇게 나오는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정도의 여러분 머리가 되려면 대충 어느 정도가 되면 되냐. 근데 저 중학교 때요. 아무런 공부를 안 했는데 수학이 항상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능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머리면 되냐면 중학교 때 나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수학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냥 항상 시험 보면 몇 점이었다? 100점이었어. 이런 친구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제 시도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잠깐 알려줄게요. 그러면 무조건 평소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상위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려면 국영수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그 다음에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국영수를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외워야 되는 암기 과목들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상위권이 나오는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상위권이 전혀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제 시험 때만 뭐 하게 되죠? 국영수만 좀 파게 되는 거죠. 나머지 과목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정상적인 거야. 그냥 엄청나게 머리가 좋지 않아. 막 천재적인 머리야.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시험 때 좀 돼서 공부하면 되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정말 곤란하다. 그러면 상위권의 점수가 나올 확률이 없고 상위권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대학교가 점점점 서울로부터 어떻게 됐든 점점점 지금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약 서울권에 오고 싶으면 전문대학교를 가는 수밖에 없다. 단연대 대학교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평소에 어느 정도 공부를 계속 해와야 된다. 국영수는. 특히 영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쪼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냐면 안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여기 지금 나 중학교 때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해서 100점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이제 불가능한 걸로. 그죠? 아무도 없는 걸로. 그죠? 나왔냐, 팀이나? 안 나온 거 다 알고 있지만. 그죠? 알고 있지만, 참고로.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공부는 안 했지만 항상 100점이긴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점수가 미안하지만. 머리가 되게 좋은 편이긴 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해봤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학 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가서 봤어요, 항상. 하지만, 항상 슬프게도 점수는 항상 100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점수는. 크게 그냥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열심히 하면.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막, 일부러, 그냥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모든 증명하고 맨날.
이게 몸에 배어 있었죠. 특별히 미친 듯이 수학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그냥 수업 시간에 모든 증명이 나오면 다 증명해보고 나 혼자 심심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막 생각해보고 왜 저건 저렇게 나왔지? 약간 좀 특이하긴 했죠. 선생님 같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선생님 특별히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이제 망한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머리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로 되면 이제 천재급 머리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수학이 거의 만점 가깝게 나온다면 이제 약간 천재 정도에 가까운 머리라고 생각하고요. 대학교 때까지 됐다. 그럼 이제 월드 클래스 천재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의 얘는 이제 거의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되는 애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주변에서. 고등학교만 돼도 막혀요. 근데 선생님 대학교 갔을 때는, 선생님 조금 대학교를 좋게 갔잖아. 나름대로 약간 천재적인 머리 애들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걔들. 진짜로 머리가 좋아요. 진짜로. 여러 생각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머리 좋은 애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죠. 선생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진짜 좋은 애들이 있어요.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항상 더 천재적인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위만 바라보면 슬프지만 밑에도 많은 애들이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위안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야? 너 밑에 많이 있을 거야? 성사하고 가면은? 밑에 많이 있어. 그죠? 그치? 나도 분명히 안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아는, 나보다 더 알 수가 있다. 그런 애들이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놀랍죠? 위에도 놀랍고 아래도 놀라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잘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